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아쌤입니다. 우리 선생님들 잘 지내셨어요? 저는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댓글 보면서 아유,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새학기 아이들 원 적응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거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적응을 잘 못해서 여전히 울고 결국은 등원 거부를 하고 안 오겠대요 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무너지죠.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진심이었는데 우리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겁니다. 특별히 신입 교사들이나 혹은 그동안 잠시 육아휴직으로 잠깐 공백을 가졌다가 다시 새롭게 원해서 활기차게 일해보고자 했던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면 제일 먼저 이 아이들이 왜 등원하는 걸 불안해할까? 이 아이들이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. 거기에는 친구가 없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건 비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학교나 원 여러 가지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가 다니는 원을 편하게 느낄 것인가, 부모나 부모자의 역할, 그리고 교사의 역할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불안과 걱정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사실상 이 문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인데 아이가 막 울기만 하면 우리 선생님 그마저도 잘 안 되죠. 특히나가 영아에 가까운 아이일수록 대화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선생님 혼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인 게 분명히 맞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에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은 내가 안전하구나. 그리고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구나 라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.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 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학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등원을 거부하는 원생을 위해서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교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. 제일 먼저는 첫 번째, 이해와 지원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. 유치원 교사는 원생의 등교 거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 원인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안전하고 평안감을 느끼면서 등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사는 아이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.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. 간혹 예를 들어서 원에 등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이런 아이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분리불안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분리불안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. 분리불안의 경우에는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을 예쁘게 벽면에 장식을 해주셔서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달려가서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사랑하는 언니와 오빠, 동생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성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타고난 성격과 기질 때문에 낯선 것이 두렵고 불안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. 그럴 때일수록 선생님이 아이에게 주는 신뢰감이 가장 중요해요. 손을 많이 만져주거나 옆에 스킨십을 자꾸 해주고 간단한 곳에 짧은 거리에 동선을 이동할 때도 가끔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해 주면서 불안감을 좀 줄여주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는데요. 아이가 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은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학급 내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할 때, 활동적으로 할 때 누군가랑 부딪히는
부딪히거나 다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서로 소유하려고 다투다 보니까 그 분쟁 가운데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지요. 그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학급 내에서 어떤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예방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원 내에서 우리 반 내에서도의 어떤 규칙을 잘 만들어 주셔서 그 규칙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일정한 루틴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. 교사는 등교 거부하는 원생에게 특정한 일정한 루틴을 제공해 줌으로써 원생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밥을 먹는 시간이라든지 등교 시간 등을 정확하고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. 9시에 왔다가 뭐 12시에 왔다가 1시에 왔다가가 아니라 이 아이가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이게 이어지는구나. 요렇게 흐름이 되는구나.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 집에 가는 거구나. 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주면서 아이가 일정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요.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정말 적응이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아이가 이렇게 매번 강제적으로 등원을 하면 이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극대화될 수 있겠다. 이건 어떤 교사나 부모의 노력이 아닌 전문가의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다음이 적절한 치료를 권장하는 게 맞습니다. 이따금씩 어머님들에게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말 하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.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한 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은데 우리 아이가 왜요? 우리 아이가 이상한가요? 이런 반응이 오게 되면 선생님들은 더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한 원생활과 앞으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말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만약 아이가 등교 거부가 심한 경우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, 어린이집 선생님들은요. 원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치유를 권장해 주시고요. 그래서 유치원 내 어떤 상담사나 아니면 전문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 어떤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현장에서 정말 애써서 노력하면서 돌봐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많이 안타깝죠?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건 아이의 마음 만져주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. 선생님의 어떤 의지 밖의 일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셔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아쌤은 다음에 또 투다님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고민을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파이팅 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빠밤.